자, 안녕하세요. 스포 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영어 이지학사 민찬규. 자, 이번 시간은 5과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본문 03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안 바밍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보셔야 될 이제 그 단락들은요. 이제 총 이제 세 덩어리 정도를 보시게 될 텐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니까요. 오늘 보셔야 될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들은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잘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Suddenly I began witnessing something interesting. 여기까지만 일단 끊어보도록 하죠. 이제 갑자기 이제 뭐 하기 시작했다. 이제 뭘 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Witness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게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ing가 쓰였다라고 하는 건 지금 동명사로 쓰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begin ing가 되겠죠. begi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부정사를 써도 상관은 없게 되겠죠. 이제 뭐뭐 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뭘 목격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Something interesting. 어떤 흥미로운 무언가를 이제 목격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 흥미로운 무언가를 목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에 도대체 뭔 일인지를 이 콜론을 찍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끝이 띵이나 바디로 끝나는 말, 무슨 띵, 무슨 바디로 끝나는 말들은 이제 형용사를 이제 뒤에서 놓고 수식을 하게 돼 있죠. 이건 아예 원칙상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화된 이제 이 규정화돼 있는 것이니까 이건 좀 잘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뭘 이제 목격하기 시작을 했냐면요.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tart yawn bombing. 즉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즉 전 세계의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다? Start yawn bombing. yawn bombing을 yawn bombing을 이제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우연히 이제 그냥 소일거리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퍼져 나가게 된 거가 되겠죠. It had reached a global status가 되겠죠. 뭔 얘기냐? 이제 세계적인 지위에 도달했다. 여기서 말하는 it은 이제 당연히 앞에 있는 yawn bombing을 가리키게 되겠죠. It had reached 여기서 완료 시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렇게 된 상태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완료 시제를 써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though I started it, I certainly don't own it anymore. 라고 되어 있죠. 이 though는 여기서는 이제 이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가 되겠죠. 양보의 의미, 뭐뭐임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비록 그것을 내가 시작을 했지만은 내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it은 계속 yawn bombing을 가리키게 되겠죠. I certainly don't own it anymore 되겠죠. 더 이상 뭐라는 얘기죠? 확실히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만의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 되겠죠. 왜 그럴까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이제 순수 나만의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에 있는 얘기를 이제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started yawn bombing. 이걸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certainly don't own it anymore. 요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빈칸추론화 할 수도 있겠죠. And I know this because I have traveled to a certain part of the world that I had never been to and stumbled upon stop sign poles that were wrapped up. 라고 되어 있죠. 자, 내가 이걸 왜 아냐면은요. I know this. 이걸 알아요. 다시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이거가 뭐라냐 되겠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야wn bombing을 시작을 했고 이것이 더 이상 yawn bombing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나만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것을 아는데 왜 때문에 이것을 아느냐? I have traveled to가 되겠죠. 어디로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Certain part of the world. 어떤지 이 뭐 다시 말하면 이제 전 세계 어떤 곳을 이제 어떤 곳들을 여행을 하면서 근데 어떤 곳들이다? 주격 관계 목적격 관계되면서 서로 이제 이 수식해주고 있게 되겠죠. That I had never been to. I'd는 요거의 줄임말은 이제 I had의 줄임말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I'd의 줄임말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I would의 줄임말로 볼 수도 있고 I had의 줄임말로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죠. 이 would의 줄임말로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는 뒤쪽에 동사 원형이 왔을 때가 될 테고 I had의 줄임말로 이제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될 때는 여기는 뭐가 와야 되겠죠? 그렇죠.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왔을 때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I'd의 줄임말이 I would의 줄임말인지 I had의 줄임말인지는 이 뒤쪽에 나와 있는 이 동사 원형이냐, 즉 I'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 과거 완료, 즉 과거분사 PP가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 I would인지 I had인지를 구분하신다고 보면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뭐다? 그렇죠. 과거 완료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I had never been to 이렇게 돼야 되겠죠. 내가 가본 적이 없는 어떤 곳을 여행을 하면서 여행을 했고 그리고 뭐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I have 요렇게 병렬 구조가 되겠죠. have stumble upon이라고 하면 여기다 stumble on을 써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우연히 마주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는 come across라고 하는 말도 써도 상관없죠. 우연히 마주쳤다. 우연히 만나게 되다라는 얘기 되겠죠. stop sign pole 다시 말하면 그 정지 신호 그 기둥이 되겠죠. 근데 어떤 정지 신호 기둥이다? that were wrapped up 즉 감싸져 있는 이 뜨개질한 걸로 이제 감싸져 있는 그러한 이제 그 정지 신호 이제 뭐 기둥 표지판을 우연히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알게 됐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을 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자기가 그냥 소일거리로 시작을 했는데 자기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어라? 여기도 이게 있네? 라고 해서 이거 내가 한 거랑 똑같은 건데 이게 여기 있네? 라고 해서 알게 된 거가 되겠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곳에서 자기가 했던 거랑 똑같은 이제 것을 이제 보았으면은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걸 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보다 사람들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시작을 했고 더 이상 이게 나만의 이제 소유물은 아니구나,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계속 봅시다. 자, these experiences have shown me the hidden power of this craft and have revealed that there is a common language I have with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경험들은 have shown me 되겠죠. 나에게 뭐를 보여주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근데 여기 이제 완료 시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글자 그대로 완료의 의미가 있고 경험의 의미가 있고 계속의 의미가 있고 결과와 상태. 이건 결과와 상태는 여러분 그냥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결과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때문에 이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주셔야 되고 이 네 가지 중에 하나의 의미를 이제 뜻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완료 시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말에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말엔 그런 시제가 없으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단어로 어떤 특정한 우리말 단어로 이 시제를 표현할 수 자체가 없어요. 하지만 이 어감상 지금 이런 것은 지금 여기서는 완료를 어떤 행위의 완료를 뜻하는 것이구나, 어떤 행위의 경험을 뜻하는 것이구나, 어떤 행위가 계속되고 있구나, 어떤 행위가 이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완료되어서 그 결과 이런 상태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문장을 읽어 내려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려고 달려드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에요. 그냥 되지도 않는 짓을 그냥 하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감 자체, 다시 말해 이 어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 뜻하는 의미 자체, 제 속뜻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면서 이제 글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겠죠? 여기서는 지금 이제 결과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경험들이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겠죠?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가 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이제 본 이러한 경험들이라는 얘기죠. Have shown me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이걸 안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와 상태의 의미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show는 여러분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가 되겠죠. show me가 요게 이제 간접 목적어가 되겠고, 또 hidden power가 뭐가 되겠죠? 이게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나에게 뭘 보였다? 그 숨은 힘을 보여줬다. 여기서 craft는 이제 공예라는 뜻이 되겠죠. 이 공예에 이제 숨은 힘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have revealed that 되겠죠. that 이하를 드러냈다, that 이하를 나타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떤 that 이하냐면은 there's a common language 공통의 다시 말하면 이제 공통된 언어가 있다라는 얘기 되겠죠. 어떤 공통된 언어요? 여기서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나 대시 생략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That I have with the rest of the world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제 that I with the rest of the world니까는 이제 여기서의 rest의 의미는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rest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머지란 얘기인데 이 나머지라는 의미를 사물로 간주해야 될지 사람으로 간주해야 될지는 문장 안에서의 문맥을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내가 어떤 나머지들과 공통적인 언어를 공유한다라고 했으면 내가 나머지들이니까 다시 나와 나머지들이니까는
나머지도 나와 같은 사람들, 나와 같은 종류의 대상들이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의 rest는 사람들을 뜻하게 되겠죠. 그래서 the rest of the world 하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되겠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I have, 즉 같이 함께 가지고 있는, 즉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have revealed, 즉 드러냈다, 나타냈다,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t was through this common hobby that I found a connection with the people whom I never thought I have one with. 되겠죠.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좀 잘 봅시다. 여러분이 은근히 어려워하는 문장이긴 한데 이런 건 좀 문형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일단은 it was, 어쨌든 뭐냐 it is라고 할게요. 그냥요. it is 해놓고 that 나오게 되겠죠. 이런 모양일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을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서 제일 많이 떠올리시는데 이걸 되게 쉽게 여러분 이게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지 쉽게 말하면 그냥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닌지를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여러분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다시 말해 it is 그냥 it is라고 할게요. 아니면 그냥 it 비동사 다음에 이제 that 사이에 요 사이에 들어가는 요 말들이 있게 되겠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라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형용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이 사이에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 즉 이때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 형용사가 아닌 다른 말이 들어가 있는 형용사에 준하는 뭐 이제 기본 형용사는 이제 뭐냐 이 분사 따위가 되겠죠. 뭐 과거 분사든 현재 분사든. 다시 말해서 어쨌든 전체도 통칭해서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을 볼 확률은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아예 없어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문장을 여러분들이 만날 일이 그냥 없어요. 사실상. 근데 밖에서는 되게 많지만, 네, 여러분의 교육 과정에서 그런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 형용사가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건 절대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아니다라고 단정을 짓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뭐가 되겠죠? 그렇죠? 강조 구문이 돼요. 강조 구문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인데 여러분 강조 구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커리큘럼에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이 보기만 해도 해석되는 구문에 이제 그 5번째 시간쯤인가 4번째 시간쯤에 그 강조 구문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양 자체를 그냥 암기를 해버리셔야 돼요.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는 말은 이제 강조하기 전 문장이 뭐다?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부사구. 부사구는 이제 글자 말 그대로 이제 쉽게 말하면 전치사구 따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치사구나 아니면 일반 부사 이런 거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으면 이건 그냥 뭐다? 그렇죠. 강조 구문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모양을 보고 인식을 하셔야지만 돼요. 그리고 강조 구문의 해석은 반드시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렇죠. 이 that 이하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that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that 바로 다음에 있는 말부터 이어가서 얘를 가장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가장 마지막에 해석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야, 우리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알아 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말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지만 영어는 반대예요. 영어는 가장 중요하고 드러내고 싶은 말을 맨 앞에다 씁니다. 아시겠죠? 그 때문에 이 위치 자체가 달라요. 강조하고 다시 말하면은 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를 담고 있는 위치가 우리말은 끝부분에 있고 영어는 앞에 놓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말을 서로 뭐라는 얘기죠? 교차해서 번역을 하시거나 영작을 하실 때 항상 중요한 것을 우리말은 맨 뒤에 놓고 영어는 맨 앞에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맨 앞에 놓여 있으니까 영어는 지금 중요한 것이 맨 앞에 놓여 있으니까 뭐가 되겠죠? 우리말로는 중요한 게 맨 뒤에 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당연히 뭐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일 나중에 해석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정해 놓고 그 이제 순서에 의거해서 해석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강조 구문의 강조 구문의 이제 독특한 해석 중에 하나가 이 that이라고 하는 말을 뭐다? 바로라고 하는 말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러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쪽의 내용을 쭉 해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뭐뭐이다라고 이제 강조의 부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에 의거해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되겠죠. I found a connection. 어떤 연결고리를, 어떤 연결성을 찾아냈다. 누구와요?
다른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whom이라고 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수식해주고 있게 되겠죠. I never thought 해놓고 여기서 that이 되겠죠. I never thought that I have one with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with의 목적어로서 지금 people이 사용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과의 어떤 뭐란 얘기가 되겠죠? 관계를 어떤 연결을 발견했다. 연결을 찾았다. 근데 어떤 사람들과의 연결을 찾았냐면요. 내가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뭐에 대해서 뭘 생각하지 못했다. I have one with. 여기서의 one은 그 커넥션을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I never thought 되겠죠. 절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들과 연결 관계를 찾았는데 찾았던 것은 바로 뭐였다? Through this common hobby. 바로 이런 아주 일반적인 취미를 통해서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커먼 합의는 뭘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죠. 얀바밍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당히 쉽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 문장은 여러분 그냥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whom이 아니라 who를 써도 상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목적격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에서 whom을 써줬는데 이렇게 전치사가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who를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전치사를 앞에다 당겨서 예를 들어서 with whom이라고 해서 전치사와 같이 붙였으면은 그때는 무조건 whom 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so as I tell my story today, I'd also like to convey to you that hidden power can be found in the most ordinary places, and we all possess skills that are just waiting to be discovered. 자, 봅시다. so는 이제 그러하여서 그러니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앞의 내용을 이어받는 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그 워크북에는 이 부분이 아마 해석이 안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사니까 아니게 되겠죠. 부사는 여러분 한 10개 중에 10개의 부사를 본다 치면요. 여러분 한 7, 8개는 그냥 지나쳐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as I tell my story today. 자, 오늘날 내가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라는 되겠죠. 뭐뭐 하면서의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요. 자, 그리고 as의 뜻도 좀 생각을 해봅시다. as는 그 사용 범위가 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넓은 단어이긴 한데 as를 접속사로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접속사로 여기서는 접속사가 되겠죠. 이제 i텔이라고 주어 동사 관계가 있으니까요. as를 접속사로 보았을 때 여러분 딱 4가지 정도의 의미만 알면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해석이 안 되는 건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 첫 번째,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뭐뭐 할 때, 뭐뭐한 동안 되겠죠. 이 할 때 시점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는 as는 통상적이 아니라 원칙상 when과 while이라고 하는 의미의 딱 가운데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후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because의 의미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뭐 하면서 의미가 있게 되겠죠. 잠시만요. 계속 보도록 할게요. 뭐뭐 하면서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테고 또 있다. 뭐뭐 어디 갔지? 그래서 아니 똑같은 색으로 써야지. 근데 뭐뭐처럼 하면서처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걸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게요. 위에 게 이제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의미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2가지 의미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럼 이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면서와 뭐뭐처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걸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느냐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as가 사용되는 이제 많은 문장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사실 지금 이 4가지 의미는 반드시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 4가지 의미는 반드시 암기를 해버리세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 4가지 의미 정도만 여러분이 확실히 암기를 하시고 4가지를 그냥 돌아가면서 그냥 말 집어넣어서 그냥 해석되는 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상식선에서 가장 잘 상식선에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 하나를 고르신다고 하면은 그냥 99.99%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때문에 as라고 하는 것에 대해 as라는 접속사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나 쓸데기 없이 너무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아시겠죠?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가 되겠죠. 자, 이제 나의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I'd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뭐라고 했었죠? 동사 원형이냐 pp냐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쯤은 pp가 돼 있으니까 뭐가 되죠? I would like to의 줄임말이 되겠죠. would like to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would like는 want의 거의 동의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want보다는 다소 그 원한다라고 하는 어감이나 느낌이 의미가 약화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상대방에게 권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뭐 좀 마시겠어요? 뭐 좀 쉽게 말하면 뭐 좀 마실래요?라고 하면은 Would you like to something to drink?라고 돼 이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얘기를 하죠. Do you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Do you want와 Would you like는 상당히 어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want는 정말 갈망하다의 뜻이에요. 가장 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의미가 가장 강력한 것이 want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뭐 desire나 뭐 이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아니에요. want가 가장 강력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것보다 살짝 의미가 이제 순화되어 있는 의미가 would like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I want to 이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난 또한 뭐 하고 싶냐 하면은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would like는 이제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Would like to convey to you that 이하를 당신에게 전달하고 싶다, 너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이 that은 기본적으로 convey의 목적어예요. 선생님, 네, 여기서 지금 to you가 지금 가운데 껴 있는데 이거는 뭔가요?라고 보실 수 있는데 to you는 사실 원래 문장 맨 끝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목적어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구가 어디에 달라붙는 것인지. 그 의미가 상당히 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만 덩어리를 앞으로 당겨서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에게 뭘 알려주고 싶냐면요. The hidden power can be found. 즉 이런 숨겨진 힘들은 발견될 수 있다는 얘기죠. 어디에서요? In the most ordinary places. 아주 그냥 대부분의 아주 평범한 장소들에서 이런 이제 숨겨진 힘들은 발견될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possess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죠. own이라는 말하고 그냥 똑같은 거가 되겠죠. own, possess, have 이거가 되겠죠. 자, 우리 뭘 가지고 있냐면요. 어떤 기술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술들 that are just waiting.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뭐 하는 걸 기다린다? To be discovered. 즉 발견되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숨어 있는 이라는 되겠죠. Waiting to be discovered는 바로 앞에 있는 hidden이라는 말하고 그냥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발견되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쉽게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누구나 다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if you think about our hands, these tools that are connected to us, and what they are capable of doing, building houses and furniture and painting giant murals. It's funny that most of the time we are just holding a remote control or a cell phone. 이겠죠. 이 문장은 은근히 이해하기가 좀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잘 봅시다. 자, if you think about our hands가 되겠죠. 우리의 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근데 어떤 손이냐면요. 이건 동격의 콤마로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동격. 어떤 손이냐면요. These tools. 이런 이제 도구들인데 어떤 도구들 that are connected to us. 즉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라는 얘기죠. 우리들에게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도구인 우리의 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또 think about 뭐에 대해 생각을 해본다면요. think about 이하에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What they are 여기서 말하는 they는 그 도구나 그러면 도구라고 보다고 손이라고 보도 되는데 여기서 손이라고 보는 것이 좀 낫겠죠. They are capable of doing. 그것들이 이제 그들이 손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우리 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라냐 되겠죠? 집을 짓거나 이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painting a giant murals. 뮤럴은 벽화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피티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첫 단락에서 이제 그래피티 공부 첫 시간에 그래피티랑 비슷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큰 벽화를 그리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제 그런 도구이며 그리고 또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아니면 큰 벽화를 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it is funny that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 형용사 들어와 있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바로 보자마자 뭐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말 그대로 가주어 진조, 이때 가주어 진조구문이라고 바로 인식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시간에 we are just holding a remote control. 그냥 리모컨이나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그냥 휴대폰만 잡고 있는 대부분의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여가 시간이나 아니면 그냥
대부분의 시간에 리모컨이나 잡고 리모컨 잡고 있다는 얘기 뭐가 됐죠? TV나 보고 있거나 아니면 휴대폰을 잡고 있다는 휴대폰이나 하고 있는 것이 It's funny that 자, 우습다라고 정말 우스운 것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간에 빈둥거리면서 그냥 TV 리모컨이나 그냥 채널이나 돌리고 앉아 있고 그냥 휴대폰으로 그냥 뭐 SNS나 하고 앉아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웃긴 일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의 fun이라고 하는 말은 약간 어처구니 없음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and I'm totally guilty of this. 여기서 this는 뭐가 되겠죠? holding a remote control 하거나 셀폰 잡고 있는 거 이거가 되겠죠. as well 또한 라는 되겠죠. 나도 또한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totally totally는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 대화상에서 이제 시쳇말 비슷하게 쓰는 이제 완전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지 않습니까? 뭐 완전 좋아, 막 완전 뭐뭐뭐 해라고 하는 말 있죠. 그 완전이라는 의미랑 진짜 완전히 똑같은 어감이 totally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도 이러한 것에 진짜 이렇게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것에 나 또한 뭐라는 얘기죠? 완전히 그렇죠? guilty하다. 다시 말하면 뭐죠? 나도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as well은 여러분 also랑 똑같은 말인데 기본적으로 as well은 항상 문장 맨 마지막에만 쓰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as well의 자리는 항상 뭐다? 문장의 가장 마지막이고 뜻은 also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하지만 what would happen 이 되겠죠. if you put those things down 이 되겠죠. 여기서 those things이란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리모트 컨트롤러하고 셀폰이 되겠죠. put down은 내려놓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if you put down those things what would happen 이런 거랑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what would happen 무슨 일이 생길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건 가정법 과거가 되겠네요. 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우드 플러스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플러스 동사 원형. 이 부절의 동사 과거가 되겠죠. 그렇죠. 선생님 이게 풋이 과거는 푸티드 아닌가요? 푸티드라는 말 아예 존재하지도 않아요. 풋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3단 변화가 풋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가정법 과거가 되겠죠. 가정법 과거.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라면은 즉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리모컨 만지작거리지 않고 그냥 휴대폰 가지고 그냥 빈둥거리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What would you make? 너 뭐 만들래? 라는 얘기 되겠죠. 그냥 이 푸절이 여기 계속 달라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f you put those things down, what would you make? 가 되겠죠. 너 그런 거 내려놓는다면 너 뭐 만들래? 라는 얘기 되겠죠. What would you create with your own hands?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 내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런 것보다 리모컨이나 그런 셀폰 같은 거 이런 거 지금 쉽게 말하면 빈둥거리지 않으면은 네가 그 두 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느냐? 뭘 만들어낼 것이냐? 라는 얘기 되겠죠. 여기서 on hands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을 이어간다고 이어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마지막 부분 봅시다. 자, people may have thought I was a master kneader when I began yarn bombing, but I actually had no idea how to knit. 라고 되겠죠. may have thought가 되겠죠. may have pp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이 되겠죠. 이제 과거의 추측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과거든 어쨌든 간에 그냥 추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마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되겠죠. may have thought that 되겠죠.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냐면요. I was a master kneader가 되겠죠. knit터 하면 뜨개질하는 사람이 되겠죠. 난 뜨개질 장인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되겠죠. 언제요? When I began yarn bombing 되겠죠. 내가 yarn bombing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나를 그쵸 뜨개질 장인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되겠죠. 하지만 하지만 사실 I had no idea 몰라요 라는 얘기 되겠죠. How to knit. 그쵸, 뜨개질에 대해서는 1도 모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Nonetheless, I did something interesting with the knitting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I did something interesting with the knitting이 되겠죠. 그렇죠. 난 되게 좀 뭐라는 얘기죠? 뜨개질로 아주 흥미로운 일을 했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흥미로운 일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something이 뭐냐? 이 선행사가 되겠죠. That had never been done before. 이전에 그렇게 된 적이 없었던 이라는 얘기 되겠죠. 요건 이제 경험을 나타내는 완료가 되겠죠. 이전에 그렇게 된 적이 없었던 것을 뜨개질을 가지고 뭐라는 얘기죠?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I wasn't supposed to be an artist in the sense that I wasn't formally trained to do this가 되겠죠. 자, I wasn't supposed to be 여기서 supposed to be에다가 지금 큰 따옴표를 친 이유는 이게 다소 특별한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의 특별한 의미는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속뜻이 하나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겉보기로는 그냥 단어의 의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속내는 좀 다르다라는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이 되게 막 집에서 막 말썽 피우고 막 집에 막 어지럽히고 뭐 난리 법석을 친다라고 쳐보도록 하죠. 근데 그때 아이들한테 아유 얘는 참 이쁜 짓만 골라서 하네 라고 할 때 그 이쁜 짓이라고 하는 게 정말 예쁜 짓은 정말 되게 보기 좋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게 되겠죠. 이 큰 따옴표의 역할이 바로 그런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겉보기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표면적인 의미, 표면적인 모양은 단어 의미 그대로지만 속뜻은 그것과 다른 뜻, 항상 반대의 뜻이라기보다는 그것과 다른 뜻, 다른 어떤 모정의 뜻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됐죠. I wasn't supposed to be an artist. 여기까지만 끊어보시면요. 나는 예술가가 되기로, 난 예술가가 뭐라는 얘기죠? 되기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예술가가 되기로 이게 뭐냐 결정되어 있는 작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술가가 된 거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어떠한 점에서 in the sense that 되겠죠. that 이하라는 점에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that은 동격절의 that이라고 보시면 돼요. in the sense that이라고 해서 that절이라고 해서 that절 이하라고 하는 점에서라고 하는 수거이기도 한데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that은 동격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센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느낌, 감각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면의 의미, 취지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사전에 다 있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어떠한 점에서요. 어떠한 취지에 있어서 나는 뭐냐 예술가가 되기로 그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냐면요. I wasn't formally trained 되겠죠. 난 공식적으로 아니 되겠죠. Trained to do this 이런 것을 하기로 뭐라니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뭐다? 뜨개질 예술가가 되겠죠. 이런 것을 하기로 이제 다시 말하면 뭐라는 얘기죠? 뭐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나는 예술가가 되기로 그렇게 뭐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죠.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술가가 됐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얘기하죠. I majored in math actually. 나 사실은 majored in이 되겠죠. major in 무엇을 전공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앞으로 대학생 될 거면 당연히 알아두셔야 될 뜻이 되겠죠. 나는 뭐라니 사실 수학 전공자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수학 전공자가 지금 이거 하고 있죠. 그거 잘못했다는 건 아니라. So 그리하여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so는 아까 있었던 여기 so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나는 수학을 전공했고 사실 난 이거 하려고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교육받은 것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예술가가 됐는데 그리하여서라는 얘기겠죠. I didn't think I'd ever do this, but I also know that I didn't stumble upon it. 되겠죠. I didn't think that 되겠죠. I didn't think that. 여기서 I'd 뭐의 줄임말일까요? 그렇죠. do 나왔으니까 뭐가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would의 줄임말이 되겠죠. I would ever do this. 그렇죠. 나는 이걸 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죠. 생각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I also know that 난 또한 대리아를 한다. I didn't stumble upon it. 난 그걸 우연히 마주치게 된 것은 아니다. 우연히 그걸 하게 된 것은 또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이 supposed to be라고 하는 말에 큰 따옴표가 쳐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So, and when this happened to me, I held on tight and fought for it, and I'm proud to say that I'm working artist today. 되겠죠? 그리고 when this happened to me,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일은 뭐가 되겠죠? 그렇죠.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라는 얘기 되겠죠. 이한 바밍을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걸 하게 됐을 때, 어쨌든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I held on tight. hold on이란 말은 그냥 부여잡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held on tight. 그것을 꽉 부여잡고 다시 말하면 그냥 열심히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I fight for it. fight for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싸우다라는 얘기인데 그냥 이것도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열심히 노력을 했고 I'm proud to say that 이하라고 말하게 되어서 자랑스럽다라는 얘기. 그래서 that 이하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to say는 proud라고 하는 이 부사적 용법인데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m a working artist today. 나는 현직 예술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working artist가 되겠죠. 이게 현직 예술가. working하고 있다는 얘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뭐가 됐죠? 현업에 종사를 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So 그리하여서 as you ponder your future, remember that
it might not be so seamless. 근데 이 문장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문장이 있으니까 봅시다. 그리하여서라는 얘기 되겠죠. So as you ponder라고 하는 말은 그냥 think라는 말하고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ponder라는 말이 좀 더 그냥 이 뭐라고 해볼까요? 좀 더 그럴싸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s you ponder your future,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을 해볼 때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요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생각해볼 때 되겠죠. 생각해볼 때 remember that 되겠죠. that year를 기억해라. that year를 명심해라.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It might not be so seamless. 이 seamless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seamless 다시 말하면 이게 이 우리가 천 같은 것들을 옷 같은 거 보면 여러분 봉제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연결을 해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seam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 봉제선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이 seamless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이 부분은 뭐라고 보셔야 되느냐? not seamless니까 seamless 하면 이제 봉사선이 없는 매끄럽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not이 붙으니까 매끄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게 매끄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라는 얘기죠. 갑자기 이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냥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And one day 어느 날 you might be as bored as I was and need a door handle to change your world forever. Thank you라고 돼 있죠. 자, 이거 그냥 as에서 그냥 비교급이 들어가는 거겠죠. You might be bored가 되겠죠. 기본 문장이거 되겠죠. 너도 아마 지루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누구처럼요? As I was. 나만큼. 나처럼 지루하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리고 you might need a door handle 되겠죠. 그렇죠. 너도 이제 문고리 손잡이에다가 뜨개질 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 되겠죠. 뭐 하려고요? To change your world forever. 너의 세상을 완전히 영원히 바꾸기 위해서 너도 아마 그 뜨개질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너도 그런 소일거리를 통해서 뭐라는 얘기 되겠죠. 어떤 큰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마지막에 감사 인사로 끝나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5과의 내용은 전부 다 마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공부했었던 이 마지막 5과의 마지막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거리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대거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염두를 해서 조금 더 다른 단원도 물론 다른 시간도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특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 공부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5과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